252페이지 43번부터 51강. 자, 이 책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43번. 분광석을 소결기 그레이트바의 장입으로 사용하는 상부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레이트바가 주철봉으로 쭉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철광석 가루를 얹어가지고 덩어리 소결광을 만드는데, 너무 지나친 가루를 얹어버리면 이게 그레이트바 사이에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철광석이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광석을 거기에다 깔아주면은 그 가루 광석들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걸 말합니다. 상부광이라는 것은 분광석, 가루광석에서 가장 큰 분광으로 그레이트바 위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미세한 광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그 공간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또는 나중에 빨리 녹아서 달라붙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부광입니다. 거기 우리 소계라는 광석 중에서는 제일 큰 광석입니다. 45번 점화용 COG 2400 normal 세제곱미터 per hour 시간당 이렇게 보내고요. 공기는 16200 normal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보냅니다. 이 사용할 때 공연비라는 게 뭐냐면은, 공기와 쉽게 말하면 에어는 공기죠. 공기와 fuel 연료의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 사용량 분의 전체 연료 성분량입니다. 그래서 공기 사용량 16200이고 COG는 2400,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공기하고의 전체 연료 성분량입니다. 여기에 공연비입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47번 소결광 제품 강도 저하될 때 강도 향상 처리법이 틀린 것은 뭐냐면은, 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코크스 배합 비율을 높이고, 마그네타이트 자철광입니다. 배합 비율을 높이고, 조립 미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금 큰 광석 이런 게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이게 잘 달라붙어요. 청두께, 청후라고 하는데 이걸 높여야 됩니다. 낮추면 안 됩니다. 소결광 제품 강도 저하할 때는 청두께를 우린 청후라고 합니다. 청후를 높이고, 코크 배합비를 높이고, 그 다음 마그네타이트계 원료를 증가 배합하고 조립 미분을 높이면은 소결광 제품 강도 저하를 막아줍니다. 고로 출선구에 이제 쇳물이 나올 때 되면은 그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걸 개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트라는 이 기구 이제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공을 합니다. 비트 또는 금속봉이 있습니다. 금속봉을 줄여서 금봉이라고 하는데, 비트나 금봉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 안에 산소 있죠. 산소로서 열 가위가 뚫어주는 방법이 일발 개공. 이 어떤 하나의 큰 압력을 가해가지고 한 번에 뚫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 미리 금속봉을 사전에 타입해서 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머드건 개공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최근에는 요게 유압을 이용하는 게 많이 이용된다. 유압식이 최근에는 많이 이용된다. 고로 출선구의 개공 방법. 이것도 뭐 몇 가지 적으라 이러면 여러분, 비트에 의해서 개공, 금봉에 의해서 제공, 산소 개공, 일발 개공, 뭐 금봉 사전 타입 개공, 요런 정도만 해도 되겠죠. 정 그게 안 될 때는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유압식을 이용한다. 이 개공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253번 환원 분할을 조장하는 화합물 원료는, 그래서 이게 낮은 온도에서 뭐 500도나 이런 데서 뭐 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환원 분할을 조정하는 그런 화물 원료는 뭐냐 하면은 제산화 적철광 헤머타이트입니다. 여기에 몇 번 나왔습니다. 환원 분할 조정 화물은 제산화 적철광은 헤머타이트입니다. Fe2O3인데 이게 CO 가스와 반응해 가지고 미리 환원을 해버리는 거, 환원 분할을 조정합니다. 자, 51번 덩어리 광석을 궤광이라고 하는데 럼프오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 궤광에 필요한 성질에 대한 옳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공질로 노 안에서 환원이 잘 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소결광도 덩어리고 전부 다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게 노 안에서 환원이 잘 돼야 됩니다. 노 장입과 강할 때 분쇄 잘 되고요. 노에 장입할 때 깨지면 안 됩니다. 선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황과 인이 있을 것,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점결제는 알칼리유 함유하고 열팽창 수축으로 붕괴할 것,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53번 팔레트, 이걸 다른 말로는 대차라고 그러죠. 팔레트상의 원료 표면 1제곱미터에 얼마의 가스량 부여할지 표시하는 척도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점화강도라고 합니다. 점화강도 알아두시고, 공연비는 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공기와 연료 중량비로 자동차 연료 중량분의 공기 중량을 공연비라고 합니다. 이 수치 크면 공기의 중량비가 크며 보다 희박한 혼합가스를 뜻하며 공연비 수치가 작아진다는 것은 공기의 중량비율이 적어진다는 것으로 보다 농후한 진한 혼합가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공연비 계산하는 건 앞부분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55. 고로에서 분산광석, 가루광석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장 그리 먼 것은 장애물 강화 불균일 때문에 가루를 안 쓰고 코크스로 소결광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논의 용탕 불량 때는 논에서 용탕 불량은 아닙니다. 용탕 불량은 아닙니다. 통풍, 통기, 벤틸레이션 악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노정 가스에 의한 미분광, 그러니까 미세분광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상 미세분말은 고로장입 시 장애물 강화, 불균일, 통풍 악화 초래, 노정가스에 미분광 날아감으로 소결광 제조합니다. 논의 용탄이 불량 때문은 아닙니다. 자, 분광 소결할 때 확산결합 소결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강도가 높은 건 아니죠. 저온 결합이니까. 그러나 비환원성, 그러니까 고산화도가 맞고요. 그 다음 높은 환원성, 엄밀히 말하면 비환원성이죠. 그죠? 우산, 기공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융결합은 대신에 소결광 강도는 높지만 비환원성은 저하합니다. 자, 254페이지. 고로, 노체, 냉각 방식 중 고압 조업할 때 가스 실면에서 유리하고, 고압 조업할 때는 압력을 높이면 가스가 새어나가니까 그래서 실면에서 유리하고, 연화 마모될 때 평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 차츰 많이 채용되는 냉각 방식이 뭐냐면은 냉각 방식입니다. 이걸 끼워 넣기가 쉽습니다. 냉각 반식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냉각 반식하고 요 스테이블식은 그 내화벽돌하고 철피 사이에 넣는 거고, 살수식하고 제끼식은 밖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자, 냉각판을 한번 봅시다. 내화물 내부에 냉각기 넣어 내화물 내부에 냉각하는 장치 순동 구리로, 요즘은 이거 KS 규격에서는 이 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리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구리로.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뭐 요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구리로 제조합니다. 또한 냉각수는 담수, 순환수, 해수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생펠릿 성형계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속 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 말이 아니고 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그 속에 집어넣어 물리적인 원심력을 이용합니다. 가압이 불필요합니다. 생펠리 제조 봅시다. 경사진 디스크 또는 드럼에 수분 첨가한 광석을 넣고 원심력을 이용해 돌립니다. 제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해당 연속조 뭐 없이 불가능하다 요건 아닙니다. 자, 59번 재선에서 사전 처리 공정이 아닌 본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재련입니다. 그죠? 선강이나 예비 처리나 이런 것은 사전 처리 공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이게 정년하고 재련이 나와 있는데 이 정년도 여기서는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어차피 이게 예비 처리 선광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조금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련은 불순물이 많이 함유하는 재선조업입니다. 정년에서 불순물을 필요한 양만큼 줄이는 것이 제강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 처리 공정이 아닌 것은 재련이라고 했는데 정년도 엄밀히 말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요걸 조금 고쳐주면은 이게 이제 소결과 펠릿 요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조금 이제 수정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소결, 펠릿 요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년도 제강조업이거든요. 제강조업도 재선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전 처리. 그래서 요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재선 이 책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쉽게 말하면 가이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때는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사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포스코에 근무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재선공정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어떤 데는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방금 59번 같은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요거 강의를 끝냅니다. 자,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약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강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부터라도 이 유튜브를 또 책 없이 강의한 사람은 책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앞표지, 뒷표지 책 소개를 했는데요. 철강 제조공정, 재선 설비 실무입니다.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저자는 오창석, 포스코 명장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길 설림대학 제철산업기계과 학과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해서 책을 집필했고요. 펴낸 곳이 어디냐면 도서출판 세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054-274-2232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또 앞으로도 필요하고 주변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요리로 연락이 되어서 아마 사전에 조금 연락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책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이제 약간 홍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자분들과 의논을 해서
지금 조만간 다시 이제 철강 제조공정 제강 설비 실무라는 또 CBT 대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공부를 같이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조만간 할 거니까 혹시 그때도 책이 필요하거나 공부를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요리로 그 저자도 오창석 김영길 씨고 편행고선 도서출판 세암입니다. 054-274-223이니까 요 제강을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 제가 조만간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미리 여기에다가 그냥 책 없이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연락을 해가 사전에 미리 거기에서 책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해 책을 준비해 가지고 재강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번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재선 재강 아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공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어떤 일은 좀 우스운 일이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부분을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도 다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좀 애매한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입장으로 열심히 이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잔소리가 좀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를 다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그 60점 만점 100점 만점 60점이잖아요. 그죠? 보통 60문제씩 나오면은 36문제 이상 맞으면 되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 점수에는 내가 무리하게 뭐 그 60문제 50몇 문제를 맞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CBT는 사지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감이 적습니다. 단 이제 이번 이거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제가 재선 재강 이론 강의를 하고 나면은 또 NCS 대비 실기에 대비해서 또 제가 이제 온라인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계획 중이고요. 자, 요 재선 말고 재강 CBT 시험에 대비한 거 CBT 이론 문제는 곧 조만간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혹시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